이재명 대표께서 긴급 메시지를 내셨는데 대박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민주당 내부에 돌았던 두 가지 정보직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이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전북, 전남 지역 의원들과 예정에 없던 만찬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서울에서 대기 중이던 호남 의원 대다수가 참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텃밭이라고 오만하거나 자만하면 역풍이 분다라며 우리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했듯이 호남에서도 한 표를 얻기 위해 절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호남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자고도 했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아마도 담양 패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밖으로 당시에 이런 게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 여러 복합적인 게 작용하기도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대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마도 그건 대선 출마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관련해 제가 가장 이 대표께 기대하는 부분, 올해 말씀하셨던 부분 중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공감했던 말씀 안내드리고 당 내부 정보직을 보고드립니다. 응원봉.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고 이제는 그 빛이 촛불이 아니라 이제 응원봉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가고 있죠. 근데 지난 제가 빛의 혁명 때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제가 단상에서 우리 이 응원봉을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날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사실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그 이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희망은 사라지고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왜 우리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근처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젖은 장작 같다.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 맞은 정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라의 미래는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온갖 성취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모두가 생각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족을 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민주당에서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이죠.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이 점을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로만 되겠냐? 그럼 방법이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냥 담당자의 색깔만 바꾸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이 나라의 미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말할 수 있게. 최소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질문이 사실은 다 원하는 바죠. 뭐 쉽게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난 세상이 이렇게 변하길 바래. 우리 민주당도 그걸 이렇게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 숫자 많은 쪽이 힘이 더 세고 숫자 적은 쪽이 약하니까 맨날 둘이 싸워서 결판 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첫 출발이 오늘의 이 질문 아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볼 때마다 정말 산소 같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새지 않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요. 모두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게 태반이긴 한데 최소한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요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의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절반은 해결 불능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해결 불능한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 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 애쓰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래 나가지고 조금만 힘쓰면 되는 모양이네. 그래서 맨날 휴가 내고 머리띠 두르고 돈 들여서 힘쓰러 왔더니 도망 다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만나줘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 함께 놀게 봅시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토론을 하다 보면 거의 절반은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결국 그분들 다 울다가 왔어요. 다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누군가 말해줬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고생 안 하는 건데 이 나쁜 XX들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쫓아내는데 최소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해도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부터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제일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그중에서도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 대표께서는 정권교체들이 정말 많은 효능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표는 오는 9일께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인데 물리적으로 대선 기간이 너무 짧아 당연한 상황에서 밖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4월 9일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를 위해 차주 수요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은 비대위 전환 유력. 차기 비대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유력하지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거론 중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순서상 박찬대 원내대표겠지만 이건 지도부에서 아주 잘 결정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차주 여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날바는 늘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안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